한글날 연휴를 보내고 새롭게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광복절 이후 거의 2달 만에 아직 완전한 수준은 아니지만 1단계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입니다. 언제 적은지도 가물가물한 1단계. 먼저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대형 학원이나 뷔페, 노래 연습장 같이 그동안 문을 닫았던 고위험 시설들 오늘부터 바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령자 집단 감염이 많았던 방문 판매업은 제외됐고요. 또 문을 열더라도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 12시 땡 치자마자 줄을 섰다던 클럽, 또 감성주점 등 5개 고위험 시설, 신고 면적 4제곱미터당 1명만, 대충 한 100평짜리 가게라고 치면 80명 정도만 입장할 수 있는 겁니다. 유흥시설은 집합금지가 해제되지만 위험도를 고려해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춤을 추는 유흥시설은 1시간당 10분 또는 3시간당 30분 간의 휴식시간제 운영 수칙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자, 그다음 결혼식 보겠습니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제한이 풀리는 만큼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스크 쓰기와 출입자 명부 관리가 필수입니다. 거리두기가 조정된 만큼 방역 수칙은 더 깐깐히 살핀다는 얘긴데요. 자, 그리고 오늘 밤 8시에 열리는 축구 국가대표팀 대 올림픽 대표팀 경기. 1차전은 무관중으로 치렀지만 오늘은 3,000명 관중 앞에서 이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경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말을 옮길 수 있는 육성 응원은 금지입니다. 프로야구 등 각종 스포츠 행사는 좌석 30% 내에서 입장이 허용됩니다. 자, 그다음은 교회인데요. 수도권에선 역시 좌석의 30%에 한해 대면 예배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모임이나 식사는 할 수가 없고요. 비수도권 교회의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지역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아이들이 언제쯤 제대로 등교할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유초중학교 인원의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에서 등교를 했었는데 10월 19일부터는 모두 다 3분의 2 이내에서 갈 수 있습니다. 사회성 발달이 중요한 초등학교 저학년은 적어도 주 3회는 등교하도록 했고요. 서울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생은 다음 주부터 매일 등교하게 됩니다. 자, 3분의 2를 제한하는데 어떻게 매일 가지 싶죠? 학년, 학급별로 홀짝 운영을 하거나 오전반, 오후반을 나눠서 운영하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통해 유초 중학교도 최대 3분의 2까지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의 방역 부담을 덜기 위해 방역 인력, 원격 학습 도우미를 지원합니다. 총 4만 7천여 명이 학교 현장을 지원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집회입니다. 광복절 집회를 경험한 서울시는 지난 8월 21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 기준도 100명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아마 곧 99명을 신고하는 집회가 등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체온 측정,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2m 이상 거리두기 등 7개 수칙을 필수로 지켜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되지만 감염 위험이 높은 집회에 대해서는 2단계 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자, 1단계 첫날인 오늘 신규 확진자는 97명으로 거의 100명에 육박했습니다. 안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국내 발생이 68명, 해외 유입이 29명으로 이 유입 비중이 크게 늘었는데 네팔에서 한국어를 배우러 온 연수생 11명이 한 번에 확진된 영향입니다. 국내 지역 발생만 따져보면 수도권에서만 48명, 국내 발생의 70%가 나왔고요. 그 외에 눈여겨볼 지역은 대전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13명입니다. 추석 연휴 대전에서 가족 모임을 한 일가족 7명 중에 어린이집을 다니는 손자가 1명 있었고요. 이 손자와 접촉한 어린이집 원아 3명과 원장, 교사 2명, 조리사 1명이 잇따라 확진된 겁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단계 하향이 조금은 이르다,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결국은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특히 오랜 방역 강화 조치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과 국민들의 피로감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역 관리는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의 운영 중단이나 폐쇄를 최소화하면서 시설별,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보다 정밀하고 효과적인 방역 조치를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어서 해외 상황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인데요. 워낙에 튀는 행동을 즐기지만 최근 들어 보인 행보는 가히 세상의 조런일이 급입니다. 자신은 코로나19에 면역력이 생겼다면서 본격적인 대선 유세를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했는데요. I was free. I beat this crazy, horrible China virus. I passed the highest test, the highest standards. Having really a protective glow means something. I think it's very important to have that. To have that is a very important thing. 자, 지난 주말에는 백악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일장 연설에 나섰습니다. 연설 시작 직전에 이 마스크를 벗어들면서 씩하고 또 미소를 지어 보이는데요. First of all, I'm feeling great. I don't know about you. How's everyone feeling? Good? 네, 그나마 이렇게 발코니에 머물면서 거리 두기를 한 걸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지, 자, 아무튼 이날 연설의 주제는 법과 질서였습니다. 주된 지지 기반인 백인회의 인종과 계층을 상대로 민주당 바이든 대선 후보를 공격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I just want to thank everyone this afternoon. What beautiful colors. Where did you get that color, Candace? Where did that come from? What a beautiful color. I want to get one of them. I want to put one of them on instead of a white shirt. Every day, more Black and Latino Americans are leaving behind left-wing politicians and their failed ideology. 네, 지난 6일부터 나흘간 실시된 여론조사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이 바이든 후보와의 격차 12%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한시가 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코로나19를 이겨낸 리더다, 면역력이 생겼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중인 건데, 자, 트위터 측은 이 면역력이 생겼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잘못된 정보라면서 숨김 처리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광고에는 미국판 정은경 청장,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등장합니다. 평소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인데요. I can't imagine that anybody could be doing more. 네, 자막이 안 나왔는데 그 누구도 이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게 뭐지? 최근 들어 좀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건가 싶은데, 이 발언 앞에 등장하는 대목, 여성 성우의 내레이션을 들어보시죠. Together, we rose to meet the challenge, protecting our seniors, getting them life-saving drugs in record time, sparing no expense. President Trump tackled the virus head-on, as leaders should. 자, 이 발언에 이 파우치 소장의 발언이 이어졌던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I can't imagine that anybody could be doing more.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 주어가 없습니다. 이가 누군지가 드러나 있지 않죠. 이 파우치 소장은 CNN, 폭스뉴스 등의 성명을 보내서 이 해당 발언은 앞뒤 맥락이 잘린 발언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몇 달 전에 공중보건 관계자들의 공적을 치하하는 발언을 마음대로 갖다 썼다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캠프 측은 해당 광고를 계속 내보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인들에게 지지를 받는 파우치 소장에게 소위 숟가락을 좀 얹겠다 하는 뜻이 아닐까요?